당뇨에 대한 어떤 기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당뇨는 대사증후군이고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기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행되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어떤 단계냐면 심장의 문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의 문제부터 당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하면 그냥 무조건 췌장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너무 과로를 한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혼란된 상황이 이제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전체가 한 4천 종류가 되는데, 그 4천 종류의 호르몬들 중에서 그냥 대장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은 당뇨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호르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런 것들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그 포도당을 원료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뇨는 그 세포 내로 못 들어가고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흡수율이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흡수율이 낮은 것들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혈액을 떠돌아다니면 이게 이제 피를 빼서 우리가 당 측정을 하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흡수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칵테일, 뭐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이것저것 다 먹고 측정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서 나는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올라가냐면 자, 기존에 있는 자, 우리 몸에서 떠돌아다니는 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당. 얘가 세포 내로 데리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든 안 되든 두 종류예요. 아예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작용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냥 아주 정상적인 사람 다 전체 파워 칵테일을 먹고 좀 있다가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이든 당뇨가 있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지 바로 먹고 혈당 측정하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높게 나온다라고 해서 췌장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제품을 섭취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의식을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흡수가 잘 되는 영양을 선택을 해서 먹는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인슐린이 그냥 데리고 가면 포도당이 알아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먼저 들어가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에가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문이 잠겨져 있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물쇠가 안에서 잠그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때 포도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일형당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연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리고 자, 아연, 크롬, 셀레늄 이 세 가지가 당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핵심 조절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B6, B1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시나 주위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 섭취를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스토레이트를 뭐 한 포, 뭐 아침에 한 포, 점심 때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당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 양을 상당히 좀 많이 늘리시면 혈당 조절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이 요주를 먹으면 당 수치가 떨어진다. 돼지 감자를 먹으면 당 수치가 떨어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당 조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췌장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먹어서 당이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 개념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장의 문제, 그 다음에 소화기계 문제로 와요. 소화기계 문제로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당뇨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뇌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이런 여러 가지로 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사실상 당뇨 수치를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보통 10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300, 400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내시면 그걸로 인해서 꼭 인슐린을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몬이라고. 이 호르몬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호르몬은 기분 나쁘면 분비 안 돼요.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분비가 안 되고 생각도 이거 먹고 내가 혈당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혀 혈액에 당뇨의 문제가 없는 그룹하고 당뇨의 문제가 있는 그룹하고 똑같은 음식을 줘서 먹게끔 하잖아요. 당뇨가 없는 그룹은 이거 먹어서 내가 혈당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인지를 안 하니까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당뇨가 있는 그룹은 이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먹어야 될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니까 보면 먹어보겠다 해서 먹으면 그냥 이게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이걸로 인해서 내 몸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야지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걸 조절시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처음에는 성인병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아닌 사람도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으로 했습니다. 근데 대사를 잘 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을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장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런 음식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류라든가 동물성 지방, 우유, 유제품,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삼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드셔야 될 거 아연, 크롬, 셀레늄 이게 이제 핵심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6, 12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이렇게 섭취를 양을 늘려서 하시면 당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C 밸런스가 나왔잖아요. 자, C 밸런스에 들어가 있는 당 조절하는 핵심 물질은 아연하고 크롬이에요. 그리고 왜 C 밸런스인지 아세요? 별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C 벨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C가 탄수화물의 C예요. 탄수화물의 C자에다가 밸런스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준다 해서 C 밸런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왜 해필이면 C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탄수화물의 C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 남은 포도당을 간으로 보내서 이걸 저장을 시키잖아요. 그 단계를 차단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당 조절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C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하시고 C 밸런스 드시고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액티바이즈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음식 조금만 조절을 하시면 당은 잡힙니다. 그리고 췌장 세포가 우리 몸에서 완벽하게 바뀌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당이 있는데 이걸 좀 조절을 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몸 관리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췌장암이 왜 잘 안 낫느냐면 세포의 이 변화 주기가 너무 느려요. 빨리빨리 바뀌면 빨리 치료가 되고 늦게 바뀌면 늦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췌장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췌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밀가루 음식이에요. 면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당뇨입니다. 그래서 면류, 밀가루 음식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삼가를 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도 됩니까? 막 비가 내리면 엄청 맛있잖아요. 밀가루 음식이. 그래서 막걸리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C밸런스를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조절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어떤 생각이 결론은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문제에 너무 의식을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어도 뭔가가 열심히 다른 것에 집중할 때는 이게 아프지도 않아요.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다 일 끝내고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병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뇨 걸리면 어떡하지, 고혈압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포에 메시지를 주니까 여러분들 세포가 그렇게 주인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너는 왜 머리가 그렇게 돌대가리냐, 이런 거 하면 진짜 이거 돌대가리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말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우리 몸의 독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독소를 해독을 하고 정상적인 것들로 패턴을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병명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병으로도 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몸에 항상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건강한 몸 상태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